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항상 바라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복권에 당첨돼서도 지칠 때까지 일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쫓아가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엇인지에 반응합니다. 증거를 얻기 전까지 믿기를 기다린다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를 손에 쥔 사람처럼 살아가는 순간 판은 바뀝니다. 오늘 저는 이 진리를 현실로 바꾸는 방법과 이미 성취했다고 느낄 때 세상이 왜 당신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은 먼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받아야만 특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행복, 자신감, 안전함, 자부심은 마치 구체적인 승리 뒤에만 따라오는 보상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같은 현실에 묶어두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자유를 느낄 거야. 사랑을 찾으면 완전해질 거야. 그 직장을 얻으면 만족할 거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매일 아직 없다, 아직 아니다, 아직 느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사실 인생은 결과를 향한 불안한 질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진실이라 여기는 내면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세상은 마치 충실한 거울처럼 당신이 안에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 비출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당신 주위의 현실은 더 많은 부족함, 더 많은 걱정거리, 그리고 불안을 확인시켜줄 더 많은 상황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반대로 아직 큰 성취를 이루기 전부터 이미 승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적 있나요? 아직 회사를 차리기도 전에 이미 성공한 사업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친구 말입니다. 아직 꿈꾸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처럼 살아가서 다른 시선과 기회, 그리고 다른 만남을 끌어들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가 당신 앞에 어떤 문이 열릴지를 결정합니다. 경기에 나서기 직전의 운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손에 트로피가 없더라도 그는 이미 챔피언처럼 훈련하고 식사하고 휴식합니다. 시상대에 오르기 전부터 스스로를 승자로 봅니다. 이 비전이 그의 모든 선택, 모든 걸음, 모든 결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결과는 이미 그가 내면에 품고 있던 것을 단순히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무언가가 먼저 일어나야만 승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이 먼저 웃어야 자기가 웃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사는 표정 이후에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당신이 이미 표현하고 살아내기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당신의 인생판을 뒤집을 열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실제로 경험한 것과 깊이 느끼고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 완전히 잠기면 몸이 반응하고 자세가 바뀌고 호흡이 조정되며 에너지가 변합니다. 마치 배우가 한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부터 그는 이미 그 캐릭터가 됩니다. 걸음걸이, 말투, 반응, 심지어 생각까지도 그 인물처럼 바뀌어 결국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상적인 나의 상태를 선택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목표가 번영이라면 이미 번영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게 결정하고 잃을까 두려워 매달리지 않으며 기회가 오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표가 사랑이라면 이미 사랑받는 사람처럼 걸어갑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부스러기 같은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안정감과 자기 가치를 전합니다. 인생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외부의 무언가가 변할 때가 아니라 내부가 변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미 이해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인생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각화는 현실에서 도망치거나 허황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화란 의도를 가지고 세상이 당신에게 되비춰 주기를 원하는 내면의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에는 잡음만 들리지만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이 나옵니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무의식에 명확하고 짧으며 감정이 담긴 장면을 보여주면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그 정상에 맞추어 생각과 인식, 행동을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마음속 장면은 길거나 복잡하거나 영화처럼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감정이 실려 있으면 충분합니다. 장면이 단순할수록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세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 질감, 소리, 몸에 느껴지는 감각과 함께 순간의 조각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당신이 새 집 열쇠를 받는 순간을 상상하세요.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열쇠의 실제 무게, 열쇠고리의 질감을 느껴봅니다. 문에 비치는 빛, 벽의 색, 잠금 장치를 처음 돌릴 때 나는 텅 빈 소리를 느껴봅니다. 문을 천천히 밀자 안쪽 공기에서는 은은한 새 페인트 냄새와 나무 향이 납니다. 바닥은 발걸음에 맞춰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주방 조리대를 손으로 쓰다듬고 창문을 열면 햇살 한 줄기와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가슴이 넓어지고 시작의 고요함이 감돕니다. 휴대폰에는 서류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중개인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소 짓습니다. 그것은 흥분이 아니라 마침내 필요한 곳에 도달했다는 성숙한 평온함입니다. 이제 그 감정을 몇 초 동안 사진 찍듯 마음에 고정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이 사진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에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당신의 신경계가 이 현실을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이 장면을 내면에 고정시키는 접착제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시각화는 벽에 걸린 정적인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들어가면 그것은 열린 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감정을 선택하세요. 안도감, 감사, 평온함, 안정감. 몸이 이 과정에 참여하게 하세요. 막 집에 도착한 사람처럼 자세를 조정하고 어깨를 풀고 호흡을 깊게 하고 얼굴이 그 순간의 표정을 띠게 하세요. 몸은 마음을 설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면을 1인칭 시점에서 보세요. 마치 영화를 보듯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지 마세요. 직접 열쇠를 잡고 손잡이를 돌리고 소리를 귀로 들으세요. 이것이 뇌에 주는 명확한 정체성 신호입니다. 나는 이것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장면은 10, 20초로 짧게 유지하세요. 그래야 여러 번 반복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막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처럼 마음이 가장 수용적인 순간에 반복하세요. 이때 저항이 사라지고 당신이 느낀 것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재정적인 목표라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추상적인 숫자를 그리는 대신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은 장면을 선택하세요. 은행 앱을 열고 자유를 상징하는 잔액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고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손에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저절로 번지는 미소, 혹은 파트너가 계약 체결을 확인해주는 전화를 받는 순간 통화가 연결될 때 들리는 딸깍 소리, 완료됐습니다 라는 목소리, 안정되는 호흡, 차분해지는 심장. 이것은 화려한 쇼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일상과의 친밀감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정과 이미지를 결합하는 것이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미지는 형태를 주고 감정은 생명을 줍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반복하면 초점이 바뀌고 내면의 대화가 정렬되며 선택이 재조직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하며 다른 질감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이 마법처럼 기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가 바뀐 것입니다. 며칠간 연습해보고 먼저 당신 안에서 무엇이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머릿속 잡음이 줄고 조급함이 차분한 확신으로 바뀌며 몸이 자연스럽게
최선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기대감이 바로 당신의 이미지가 의식 속에서 무게를 얻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지가 무게를 갖게 되면 세상은 그 무게에 맞춰 조정됩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멈추게 만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려는 사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증거를 찾는 절박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앱을 열어 숫자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눈빛에서 신호를 억지로 찾거나 우연을 분석해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 때 무의식에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품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실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불안은 이 모순을 폭로하는 경보음입니다. 정말로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긴급함도 감시도 카운트다운도 없습니다. 조급함은 무언가가 바깥에 있고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몸은 경계 모드로 들어가고 호흡은 짧아지고 어깨는 긴장되며 주의는 산만해집니다. 이 신체 상태가 마음에 위협이 있다는 신호를 주고 그 순간부터 인식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질수록 의심할 이유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단순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욕망 플러스 의심 플러스 시간. 증거를 찾고 있을 때 시간은 항상 작동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 만들고 무의식적으로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세상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러나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며 자연이 늘 해오던 일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이렇게 다룹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 날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뿌리를 끊고 과정을 해치며 결과를 늦춥니다.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할 때마다 씨앗을 이미 있다의 상태에서 꺼내 아직 없다의 상태로 되돌리는 셈입니다. 어떻게와 언제를 내려놓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지혜입니다. 끝을 정하고 그 끝에 머물며 그곳에 닿을 다리가 당신이 통제할 필요 없는 방식으로 놓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통제란 당신의 계획 능력보다 훨씬 큰 지성을 향해 경로를 강제로 지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내려놓으면 무한한 경로가 열립니다. 어떻게를 놓는 연습, 끝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짧은 내면 장면을 선택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처럼 가장 수용적인 순간에 반복하세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이미 그 끝을 사는 사람이 당연하게 하는 행동만 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분명하지 않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미 된 사람의 당연함은 언제나 긴장 없이 나타납니다. 언제를 놓는 연습, 신뢰의 시간을 설정하세요. 24시간 동안 측정도, 감시도, 비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90초 동안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턱과 어깨를 이완시키고 다시 내면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속으로 이미 됐다는 상태를 재확인하고 하루의 다음 단순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작아 보이는 이 행동이 몸을 재교육하고 긴급함의 사이클을 끝냅니다. 또한 3가지 금지 규칙을 만드세요. 1. 때 이르기 전에 새싹을 재지 않기. 2. 시계를 감시하지 않기. 3. 자신의 길을 남과 비교하지 않기. 너무 일찍 측정하면 과정이 지구력 테스트로 변하고 시계를 지켜보면 분이 장애물이 되며 비교는 내면의 기준을 빼앗아 당신을 다시 결핍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강력한 도구는 불안을 키우는 질문을 정체성을 굳히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대신 이미 이것을 사는 사람이 지금 당연하게 내릴 결정은 무엇인가? 언제 올까? 대신 나는 오늘 이 확신 속에서 어떻게 쉬는가? 이 질문들은 세상에 대한 통제에서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태도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내려놓고 있다는 신호를 관찰하세요. 몸이 힘들이지 않고 느려지고 결정이 더 간결해지며 내면의 대화가 차분해지고 우연을 찾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습관이 사라집니다. 이때 흥미롭게도 우연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연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우연의 신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젠가 예전처럼 증거 찾기 습관이 다시 올라온다면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일찍 알아챈 자신을 인정하며 미소 짓고 다시 연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장면을 다시 설치하고 감각을 다시 불러오고 이어서 나아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끈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당신이 심은 것은 계속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내적 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약속을 만드세요. 하루 종일 은행 앱을 열지 않기, 일주일 동안 기한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기, 30일 동안 아침과 밤에 짧은 시각화 반복하기. 이런 약속의 반복이 정상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정상의 기준이 바뀌면 세상도 그에 맞춰 정렬됩니다. 어떻게와 언제를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지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며 중간 과정이 저항 없이 스스로 재구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작동합니다. 감사는 예의 바른 의식이나 정신적 요령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부의 수령 증거입니다. 보기도 전에 감사할 때 그것이 이미 당신 삶의 일부임을 몸과 마음에 전달합니다. 감정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결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당신이 안에서 유지하는 상태를 따라옵니다. 원함과 감사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원함에는 결핍, 긴장감,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에는 소유, 평온, 마무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하는 감사는 감정과 내면 상태를 일치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하는 자리에 두지 않고 이미 받은 사람의 자리에 둡니다. 신경계는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투쟁 도피 모드에서 벗어납니다. 호흡이 넓어지고 심장이 느려지고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생화학적 신호들이 무의식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증거 없이 어떻게 안전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참조점이 있을 때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참조점을 만드세요. 모든 확률을 거슬러 일이 잘 풀렸던 순간들을 떠올리세요. 갑자기 나타난 일자리, 모든 것을 바꾼 만남, 마지막 순간에 해결된 청구서. 그때의 감각을 다시 느껴보세요.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 어깨가 풀리는 이완감. 그 기억을 플랫폼 삼아 호흡과 자세로 몸에게 말하세요. 이 안전함을 지금 선택한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이미 아는 상태를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신체 감각 중심의 연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까지 세며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유수까지 세며 내쉽니다. 숨을 다 내쉰 후 원하는 끝에 단순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가슴에 안도의 감정이 차오르게 하세요. 3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전함이 기본값이 됩니다. 안전함이 기본이 되면 지혜로운 결정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제 실습입니다. 지금 당장 이미 현실이 되었다면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계약서 서명, 은행 확인 메시지, 회복된 건강, 가고 싶은 여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이미 받은 형태로 적고 하나씩 감각적 디테일을 넣으세요. 알림이 도착하는 소리, 있는 곳의 냄새, 서류를 만지는 질감. 각 항목마다 눈을 감고 20초 동안 안도감, 감사, 확신이 온몸에 퍼지도록 하세요. 아직 안 됐잖아 라는 생각이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구름처럼 흘려보내며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의 반복은 미신이 아니라 신경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바깥 세상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충동에 미소 지으며 다시 목록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키우는 신뢰는 우연한 좋은 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뢰가 우연을 만들어냅니다. 감사의 감정이 안정되면 이미 받은 사람답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을 변명하느라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부스러기 같은 대우를 덜 받아들이며 확장을 우선하고 산만함을 버립니다. 외부가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느끼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느꼈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행동보다 먼저 오고 행동은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게임을 바꾸는 질문은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가 아니라 이것이 이미 당연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정체성을 입으면 몸이 따라오고 세상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걷나요?
서두름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습니다. 단단한 걸음, 안정된 리듬, 턱은 바닥과 평행, 어깨는 아래로 내려가고 뒤로 젖혀져 있으며 호흡은 복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걸음거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는 나는 이미 도착했다 여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요? 말은 적게, 멈춤은 더 많이, 단순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씁니다. 침묵을 메우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침묵은 위협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길고 복잡한 변명이나 불안한 약속을 피합니다. 조건 대신 결정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경계를 정하며 결정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결핍이 아니라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비전과 맞지 않으면 잃을까 두려워도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은 평화를 양보로 사지 않습니다. 이런 일관성은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해방합니다. 내부 인식과 외부 인식을 모두 바꾸는 미세 행동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여는 방식, 몸으로 비위를 맞추듯 들어가지 않고 존재감 있게 들어갑니다. 메시지 응답 속도, 불안해서 몇 초 만에 반응하지 않고 명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답합니다. 이메일 톤, 주제는 간결하게, 본문은 핵심만, 마무리는 자신감 있게. 공간 정리, 깔끔한 공간, 필수품만 있는 책상, 의도적으로 선택한 옷. 시간 관리, 일정에 집중 블록을 두고 휴식 시간을 중요한 약속처럼 지킵니다. 돈 관리, 절박함이 아닌 충분함에서 결정하고 충동은 미루며 이것이 내가 선택한 정체성을 지탱하는가를 자문합니다. 또 하나 강력한 미세 행동은 스스로에게 쓰는 언어입니다. 성취를 미래로 미루는 표현을 현재형으로 바꾸세요. 언젠가 될 거라고 약속하는 대신 지금 살고 유지하는 것으로 다루세요. 뇌는 그 명령을 듣고 맞추기 위해 재정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미 성취한 사람의 자세는 존중 있는 경계로 드러납니다. 비전과 어긋나는 초대는 받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는 협상하지 않으며 모든 거절에 장황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오히려 매력을 높입니다. 사람과 기회, 자원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한 정체성에 맞춰 반복적으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 나는 말한 것을 지킨다는 확신이 강화되고 이 자명함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내면의 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주목하세요. 이미 성취한 사람은 하루 종일 재난을 상상하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리허설합니다. 도전이 나타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가 아니라 나의 위치를 유지하며 다음에 할 당연한 한 걸음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런 대화는 몸의 화학 반응과 행동의 질을 바꿉니다. 일상 속에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작은 의식을 만드세요. 중요한 첫 결정을 내리기 전 2분간 호흡하기, 회의에 들어가기 전 자세를 점검하기, 협상 전 30초 동안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기, 주 1회 나의 정체성을 지킨 선택 3가지를 기록하고 다음에 조정할 2가지를 적기. 작은 의식들이 큰 결과를 만드는 이유는 드라마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억, 이미 성취한 사람의 자세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입니다. 누구를 깎아내리지 않고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를 말하고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급하게 움직여도 두려움이 아니라 명확함이 나의 속도를 결정하기에 차분하게 걸어갑니다. 이 정체성을 충분히 오래 유지하면 세상은 그에 맞춰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문이 열리고 초대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연기한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는 단지 내부를 인식했을 뿐입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주변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리적 현실은 정신적 현실에 지연된 반영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사는 것은 이미 지나간 상태의 결과입니다. 의심이 올라오면 싸우지 말고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세요. 미래의 기억을 사용하세요. 눈을 감고 1인칭 시점에서 성취의 정확한 순간을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소리, 냄새, 질감, 안도감을 느끼세요.
확신을 강화하고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하루로 돌아가세요.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 세상이 반응합니다. 마치 자기장처럼 쫓는 것을 멈추면 기회가 당신을 향해 달려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타나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초대가 옵니다. 저는 고객과 제 자신에게서 이걸 보았습니다. 찾기를 멈추면 찾게 됩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세상이 굽히는 것을 지켜보세요.